아무래도 진짜 학생들의 이제 생활 방식이나 사고가 어찌 보면 이제 서서히 점점 서구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미 그렇게 많이 됐는데, 이승준 국장님 궁금합니다. 진짜 이 전통 예절 그리고 전통 문화가 인성교육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습관이 우리를 만들듯이 집에서 부모님들, 어른들께 밥상머리 교육 받고, 여기 남평중학교 친구들처럼 찻상머리 교육이라고 다도예절을 배우면서 교육을 받고 지도를 받다 보면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습관도 생기게 되고, 그걸 통해서 조금 더 남을 나보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우리 국장님하고 대화만 하면 명상을 하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제가 살아온 길을 반성하게 되는 그런 묘한 힘이 있으세요, 진짜. 아직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네. 자, 이렇게 찻상머리, 인성교육 등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우리 학생들의 인성을 키워나가고 있는 우리 남평중학교의 교육 이야기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전통교육 외에 또 비장의 카드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다시 한번 남평중학교로 가보시죠. 남평중학교는 특별하게 중앙현관을 찻집으로 꾸며 운영 중입니다. 우리 지금 뭐 만들고 있어요? 다식이요. 그렇지, 다식 만들고 있죠. 한복 곱게 차려입은 학생들이 다식을 만들고 있는데요. 곡식가루를 꿀과 반죽해 만든 전통 과자로 차와 곁들여 먹습니다. 저희 다누리 동아리라고 차 다자를 써서 다 함께 나눈다는 뜻으로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전통차와 함께 예절을 배우는 동아리 다누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찻상머리 인성교육을 더 심화해서 배울 수 있도록 만든 동아리입니다. 학교를 방문한 학부모님과 손님들께 차를 대접하는 일도 학생들의 몫이랍니다. 예절이 확실히 예의가 조금 생겼고, 예절하면서 차를 우리게 되니까 부모님들도 좋아하시게 됐죠. 교내 인기 동아리 중 하나인 다누리. 예쁘다.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받죠. 전국 최대 규모 차예절 경연대회에서 2년 연속 수상을 하는 영광도 얻었답니다.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 아이들에게는 지금 현재 차문화 예절을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어요. 이러한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하나씩 자기 자신을 바라다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모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잘 노는 학생, 공부도 잘하는 학생. 이것을 목표로 남평중학교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밴드 동아리. 40여 개의 동아리들을 대표해 졸업식에서 축하 공연을 맡았습니다. 내일이면 학교랑 같이 밴드부도 떠나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아쉽고, 내일 마지막 공연 잘해서 친구들하고 후회 없이 내일 무대에서 신나게 놀다가 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활동은 모두 지원해줬던 학교. 그러다 보니 1인당 5개 동아리까지 가입해 활동하는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드디어 졸업식. 학생들의 마지막 무대가 막이 올랐습니다. 이날을 위해 연습했던 무대. 최선을 다해 남평중학교 밴드로서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선생님들도 최선을 다해주셨는데요. 학교에 대해서 감사한 점은 정말 많은데요. 일단은 먼저 아이한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학교가 정말 감사하고, 인성교육을 통해서 부모와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다는 점, 그게 가장 저도 감사한 부분이에요. 남평중에서의 3년. 학생들을 성장하게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더 큰 세상에서 다양한 꿈을 펼쳐나가기를 응원합니다. 와, 전혀 또 색다른, 전혀 다른 영상을 본 것 같은데, 이승진 국장님, 유생복을 입고 저렇게 갓을 쓰고 밴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성균관에서는 쫓겨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 수업 시간은 아니고 방과 후 활동이니까 괜찮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전통도 시대에 맞게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유생복이나 아니면 선비복을 입고 밴드 활동을 한다거나 다른 활동을 한다면 한복도 조금 더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만간에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켜서 정말 잘 노는 학생들이다. 멋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런 거 물어보면 싫어할 텐데 우리 학생들 공부도 잘 하나요? 네. 좀 자신 있게 말하는 학생들이 한 3분 정도 계셨어요. 잘 노는 학생이 되기 위해서 또 동아리를 아까 보니까 최대 5개까지 드는 학생들도 있다고. 예. 그리고 또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 지원을 엄청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학교 내 동아리가 몇 개나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동아리를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새 학생이 좀 얘기해 주겠어요? 저는 지금 꿈나래 반이랑 밴드부 이렇게 2개를 하고 있는데요. 밴드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드럼을 맡고 있어요. 드럼을 하나도 안 배우고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밴드부 선생님께서 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공연 준비까지 도와주셔서 이런 동아리였어요. 윤경 학생은요? 저는 일단 밴드부에서 보컬을 맡고 있고 또 과학학습 동아리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노래 상담부까지 했었는데요. 제가 저희 학교 전체 동아리 회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는 동아리가 40개 정도 있는데 40개요? 네. 40개 정도 있는데 이제 매월 초에 동아리 부장들이랑 부원들이랑 저랑 해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회의를 하거든요. 동아리 활동을 어떻게 하고 다음 동아리 발표할 때 뭘 준비해서 보여줄 건지. 그래서 이제 동아리별로 자기가 동아리에서 갈고 닦은 것들을 이제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동아리 발표회도 수시로 열고 있어요. 동아리 발표회라는 거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 큰 동아리 발표회, 그러니까 모든 동아리들이 다 동시에 동아리 발표회를 하는 거는 1년에 한 번인데. 축제? 네, 아니, 축제가 아니라. 축제가 아닌데도? 네, 따로 있어요. 1학기 때 동아리 발표회를 하고 2학기 때 축제를 해요. 와. 그리고 하지만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축구부는 수시로 학교 점심시간 때 교내 리그를 연다든지 아니면 미술부는 미술 작품을 복도에 전시하다든지 아니면 밴드부 같은 경우에는 교내 버스킹도 하거든요. 야외 무대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 활동들을 통해 그런 것도 다 동아리 발표회라고 할 수 있죠. 회장님답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고 연규 학생 궁금해요. 무슨 동아리에서 활동하는지. 이게 좀 말하기가 부끄럽긴 한데 왜요? 제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저희 전남과학고등학교 그쪽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과학 쪽에 관심이 좀 많아요. 막 물리학책 같은 것도 좀 빌려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과학 관련 동아리, 그러니까 정확히는 에너지 과학 학습 동아리 그쪽에 지금 가입되어 있어. 그게 왜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너무 멋진데. 네? 아니 왜냐하면은 제가 너무 잘하는 것 같잖아요. 제가 또 내가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을까봐 잘난 척 좀 해도 돼요. 여기 지금 대신 말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너무 귀엽네요, 진짜. 유진 학생은요? 저는 독서 토론 부장을 맡고 있어서 독서 토론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도쿠 반이랑 이제 밴드부에서 밴드부도 부장을 맡고 있어서 이제 건반을 치고 있습니다. 뭐 웬만하면 다 장이네요, 정말. 대현 학생은 지금 어떤 동아리 활동합니까? 전 지금 다누리 동아리랑 축구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축구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나주시에서 열리는 학생들이 같이 하는 스포츠 클럽이 있어요. 네, 거기서 축구 대회를 나가서 상을 탄 적도 있고 그래요. 지금 축구 동아리에서도 상을 받고 아까 보니까 밴드 동아리도 졸업식 때도 공연을 하지만 평소에도 공연을 많이 한다면서요? 네, 저희 밴드부 같은 경우에는 장흥 청소년 물축제 때 락 페스티벌이라던가 아니면 청소년 방송 콘텐츠 대회라던가 이렇게 되게 다양한 대회들을 또 많이 나가고 있고요. 또 저희 밴드부가 다른 학교 축제, 나주공고나 라온초등학교나 이렇게 다른 학교 축제 때 초대돼가지고 공연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 학교에서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어도 사람 수가 너무 많아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는데 남평중학교에 오고 나서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공연을 마음껏 다닐 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학교 동아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들이 펼쳐지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 보니까 또 눈에 띄는 동아리가 아무래도 이 다누리, 다누리 동아리예요. 다누리에서 지금 혹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 누구누군가요? 이렇게 또 세 친구. 워낙 동아리를 또 겹치게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애은 학생. 네, 저는 다누리 동아리를 지금 3년째 활동했었고, 이제 저희 다누리 동아리에서는 이제 학교에서 행사인 이제 다누리 이제 그 동아리만큼 이제 차 예절 경연 대회랑 교내에서 이제 인사 예절 교내 대회도 있고, 이제 저희가 전국대회도 나가서 이제 최우수상이랑 우수상 여러 개 많이 받았습니다. 대단해요, 정말. 전국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상을 여러 개 수상을 했는데 정확히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는 이제 다누리 동아리 시간에는 이제 처음에는 인사 예절이랑 이제 공수 인사랑 절 배례 배우고, 이제 차 달에 이제 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배웠었고, 차 예절 경연 대회랑 이제 스승의 날 진달래 행사를 맡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 가입을 한 이유가 좀 궁금해요. 왜냐면 차예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입을 했다 그랬는데 차예절을 진짜 나 이거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가입을 한 건지. 그건 아닌데 이 다누리 동아리 이름이 다누리여서 진짜 저는 제 생각으로는 뭔가 다 이룰 것 같아서 다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다 누릴 것 같아서 가입하게 된 거였어요. 자, 많고 많은 동아리 중에 40개가 있는데 그중에 왠지 이름이 확 끌렸고 3년째 활동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되게 만족스럽다라는 건데, 아까 우리 애은 학생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수상을 하고 나니까 참 기쁘다 그랬는데, 진짜 어찌 보면 이렇게 학생 수로만 보면 작은 학교지만 이 작은 학교에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최우수상도 수상을 하고 그러면 이 뭐라 그럴까요? 자부심이 엄청나질 것 같아요. 어때요, 윤정 학생? 윤경 학생 어때요? 아무래도 저도 전학을 왔잖아요. 처음에는 학교가 너무 낡았다고 생각했고, 학생 수도 너무 적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학교에 와서 막상 다녀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히려 그런 큰 학교보다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되게, 우리 학교가 겉으로 보기엔 작지만 우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마음은 정말 크구나, 더 넓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실 이건 교장 선생님이 가장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성취를 하면서 자존감이 올라가는구나, 자부심이 생기는구나. 어떻습니까, 교장 선생님? 남들 앞에서 차 시연을 하고 또 차 예절을 선보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일상 속에서 자꾸 생활화하면서 예절이 몸에 배이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 지금 같이 있는 우리 예은이 같은 경우에 입학할 때 상당히 내성적이고 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잘 안 되는 아이였어요. 근데 다누리반에 들어가서 자기 표현을 하고 또 아이가 이런 그 행다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의 여유를 얻고, 그러면서 아이가 많이 달라지면서 작년에 3학년 때 그 학생회장에 출마를 했어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우리 예은이가 학생회장에 당선이 됐고 아주 역동적인 활동을 했어요. 특히 우리 예은이가 이제 앞장서서 그 화장 안 하기. 3년 전에 제가 왔을 때는 아이들이 거의 분장 수준의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와서 누가 교장인지 모를 만큼. 그런데 우리 학생자치회에서 노력한 결과 지금 우리 아이들은 화장을 안 하고도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얼마나 예쁜지 당당하게 내보일 수 있는, 그래서 적어도 학교 안에서 또 학기 중에는 아이들이 화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전학 올 때 놀래요. 이런 아이들이 어디가 있냐고.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예, 대단합니다.
잘 노는 학생으로 공부도 잘하는 학생들로 키우기 위해서 자, 동아리에 아낌없이 지원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해주시나요, 교장 선생님? 네, 제 학교 경영 목표가 사실 잘 노는 학생, 공부도 잘하는 학생인데 잘 논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대로 논다는 게. 그쵸. 그래서 이거를 그 학생 자율 동아리에서부터 시작을 해볼까 했어요. 그래서 학생 동아리를 한 40여 개 만들어 놨는데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고민하다가 교직원 동아리, 학부모 동아리도 같이 만들게 됐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밴드, 학생 밴드가 이제 만들어지고, 또 선생님들 토닥토닥 밴드가 만들어지고, 학부모들 엄마스 밴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연합해서 공연을 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나중에는 스스로 알아서 잘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7월하고 12월에는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볼링, 스키, 스케이트, 수영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이렇게 3년간 하다 보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취미를 갖게 되고 특기를 갖게 되고 그래서 어느 한 분야에 서서히 덕후로서의 자질을 보이게 되더라고요. 저는요, 잘 노는 아이들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또 그래야만이 꿈도 꿀 수 있다고 믿거든요. 또 교장 선생님이 그런 철학이 아이들을 변화시켰는데 학부모로서 어머님, 윤경이 동생이 있죠? 네네. 동생도 남평중학교에 보낼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동생은 초등학교를 광주에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초등학교 옆에 있는 광주에 있는 중학교를 배정을 받게 되었거든요. 네. 자동으로요. 그런데 이제 누나가 남평중학교에 와서 너무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하고 또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전국에서 이렇게 엄마 난 즐겁게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 이런 중학생이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윤경이가 누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동생도 남평중학교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남평으로 이사를 오고 재배정을 통해 저희 이제 윤경 동생도 남평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여주는 행동이 더 강하게 네. 다가오거든요. 누나를 보고 나 무조건 거기 가겠다. 네. 이건 뭐 한 번 보낸 학부모님이 동생도 이사를 와서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다른 말을 하는 것보다도 확실한 게 아닌가 싶은데 궁금해졌어요. 교장 선생님. 이렇게 학교를 변화시킨 교장 선생님의 그 철학이 뭡니까? 철학이요? 예. 저는 판화가 이철수의 가난한 머루송이에게라는 작품을 참 좋아하거든요. 네. 우리 애들한테도 수시로 해주는 얘기인데 가녀린 가지 끝에 15개의 머루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해요. 겨우 요거야? 그러니까 머루가 얘기하거든요. 최선이었어. 그래서 그 누군가가 얘기해요. 그랬구나. 몰랐어. 미안해. 어른들 시각으로 보면 우리 아이들은 어쩌면 그 보잘것없는 머루송이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꾸 더 하라고 다그치는 것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것이 최선이었다면, 그리고 그게 죽을 힘을 다하는 과정이었다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볼품없고 하잘것없는 그런 알맹이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게 우리 아이들이 최선이었다면 있는 그대로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교장 선생님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튼실한 그런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는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장으로서의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 철학이 3년 만에 학교를 변화시킨 힘이 됐는데, 자, 우리 국장님. 네. 남평중학교 이제 오늘 뭐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만 뭐 진달래, 인사법 등 정말 전통 예절을 고수하고 있는데 지금 전통 예절 중에 학교 교육에 접목시키면 참 좋겠다 하는 걸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학교 교육에 접목을 한다면 요즘 사실 가정과도 많이 약해지고 이제 도덕이나 윤리교 과목들도 사실 저희가 중요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남평중학교에서처럼 인사예절 같은 기본 예절을 꼭,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졸업할 때 이제 바로 성인이 되는 길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졸업식 날 성년례를 받고
졸업을 한다면 어른들께 말씀 듣고 본인들이 이제 어른이 되는 그런 첫 걸음을 띄고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가정교육에 있어서는 어떤 예를 좀 접목시키면 좋을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집도 그래요. 부모님이랑 같이 밥 먹을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꼭 밥을 자주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밥을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자, 이제 고등학생이 된 학생이 이제 이 자리에 세 분이 계시는데 새 책내를 끝으로 이제 졸업한 3학년 친구들 중에 우리 윤경 학생한테 좀 질문을 할게요. 남평중학교의 이 좋은 학교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학생이 대표로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전통 문화를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되게 힘든 일이고 저희도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 전통 문화를 지켜야 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몇백 년 동안 쌓아왔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있듯이 옛것을 익히고 그것으로 새것을 발전시킬 때 저희의 미래도 더욱 빛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후배들에게 힘들어도 너무 불평만 하지 말고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전통 문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새 책내, 진달래, 그리고 입학예로 전통 문화를 학교에 도입한 오늘 남평중학교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정말 사연 있는 이야기, 철학 있는 이야기, 그리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특별한 학교 문화가 없는 학교에서는 우리 남평중학교의 이런 모습들을 교육 모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행복한 교육 세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